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환영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시는 깊이 있는 피드백 덕분에 저희 분석이 정말 날마다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제죠. 2025년 반도체 시장의 거대한 판도 변화. 이걸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1000조 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2025년 단 1년 동안 전 세계가 반도체에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입니다. 특정 산업 하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본이 몰리는 건요, 정말 역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숫자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과연 폭발적인 성장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펑 하고 터져버릴 위험한 버블일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지도입니다. AI 슈퍼사이클의 시작부터 파운드리 삼국지, HBM이 열어젖힌 메모리의 신세계, 그리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위협과 기회들까지,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그 전략까지 제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2025년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바로 AI가 촉발한 근본적인 대전환,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2025년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비대칭 성장이에요. AI랑 직접 관련된 로직이나 메모리 반도체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데 다른 분야는 오히려 주춤하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AI라는 용광로 주변만 활활 타오르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AI가 모든 걸 바꾸고 있어요.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 공식은 이제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AI의 수혜를 직접 받느냐, 아니냐, 이걸로 모든 게 갈릴 뿐입니다. 이 숫자는 AI 버블 논쟁에 제대로 불을 지피고 있죠. 가트너는 2025년에 생성형 AI 관련 지출이 무려 88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AI 인프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시선은 조금 더 냉정합니다. 하드웨어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데 이게 실제 돈을 버는 킬러 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2026년 이후엔 투자 소화 불량, 즉 조정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마치 닷컴 버블 때 인터넷 고속도로는 다 깔아놨는데 정작 달릴 차가 없었던 상황이랑 비슷하달까요? 이 리스크 반드시 기억해둬야 합니다. 자, 이제 전장의 가장 중심부로 가보겠습니다. 2025년은요, 나노미터를 넘어서 옹스트롬, 그러니까 원자 단위의 기술 경쟁이 시작되는 정말 역사적인 해입니다. TSMC, 인텔, 삼성전자, 이 세 거인이 벌이는 2나노 왕좌의 게임을 한번 집중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기술이 바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반도체의 기본 단위인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아주 새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존 방식보다 전기가 새는 걸 훨씬 더 잘 막아주니까 성능이랑 전력 효율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2나노 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 입장권 같은 겁니다. 자, 세 선수가 결승선에 섰습니다. 챔피언 TSMC 그리고 왕의 귀환을 노리는 도전자 인텔, 그 뒤를 맹렬하게 쫓는 추격자 삼성. TSMC는 2025년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2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텔은 1.8나노로 한 번에 건너뛰겠다는 아주 대담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3나노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GAA 기술을 더 갈고 닦아서 2나노에서 반전을 꾀하고 있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승부입니다. 여기서 TSMC랑 인텔의 전략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TSMC는 GAA라는 신기술을 먼저 안정시킨 다음에 후면 전력 공급이라는 또 다른 신기술은 나중에 적용하는 아주 단계적인 접근을 택했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왕의 행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인텔은 두 개의 신기술을 한 번에 다 적용하는 올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성공하면 기술 격차를 단숨에 뒤집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도박인 셈이죠.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TSMC는 안정성에, 인텔은 변동성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추격자인 삼성의 상황은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3나노에서 세계 최초로 GAA를 도입하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수율 문제로
최초라는 타이틀의 밑이 좀 바랬죠. 그래서 이나노 공정의 수요를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느냐가 정말 사활을 건 과제입니다. 여기에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까지 2026년으로 늦춰지면서 큰손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야말로 안팎으로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모리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25년의 메모리는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가격 등락에 울고었던 그런 범용 제품, 커머디티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HBM, 고대역풍 메모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D램 아파트를 수직으로 아주 높게 쌓아서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를 고속도로처럼 넓힌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칩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HBM이 데이터를 빨리빨리 공급해주지 못하면 제 성능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I 가속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라는 가장 확실한 고객사를 등에 업고 시장의 58%를 장악해버렸죠. 남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을 때 HBM에 과감하게 베팅했던 그 초기 투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결실로 돌아온 겁니다. 이건 뭐 교과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요. 2025년에 생산될 HBM 물량은 이미 다 팔렸습니다. sold out.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죠. 이렇게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은 HBM 가격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일반 D램의 공급 부족까지 유발하면서 전체 메모리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인들의 싸움을 지켜봤다면 이제는 AI가 우리 생활 속으로 어떻게 파고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용히 웃는 숨은 승자들은 또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터가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 책상 위의 PC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점점 옮겨오고 있거든요. 2025년은 AI PC의 원년이 될 겁니다. 전체 PC 출하량의 30에서 40%가 AI PC의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2025년 10월에 윈도우 10 지원이 종료되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PC 교체 주기와 딱 맞물리거든요. 그 파급력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잠잠했던 PC 시장에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I와 전기차 혁명 뒤에는 이런 화합물 반도체라는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SiC와 GaN. 이름은 좀 어렵지만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와 청바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처럼 전기를 아주 많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곳에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 대신 이 녀석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기술 발전 뒤에는요, 산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두 가지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과 인재 문제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두고 벌이는 테크 냉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칩스법으로 시작해서 첨단 장비 수출 통제로 이어졌고, 여기에 맞서서 중국은 자체 공급망 구축으로 응수하고 있죠. 2025년에는 미국의 자국 내 공장 건설 지원 문제와 중국의 그림자 공급망 구축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겁니다. 이제 반도체 시장은 경제 논리나 기술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고, 중국은 어떻게든 기술 자립을 이루려고 발바둥치고 있죠. 기업들은 이 두 거인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기술 인력이 6만 7천 명입니다. 공장을 지을 돈도 있고 개발할 기술도 있는데 정작 그걸 운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돈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병목 현상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2025년 시장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발산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이 함께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명확하게 옥과 석이 가려지고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발산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AI라는 파도에 제대로 올라탄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실적 격차가 극심해지는 기업 간 발산. 둘째, 이나노, HBM 같은 최첨단 기술은 소수의 거인만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기술적 발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두 개의 공급망이 나뉘는 지정학적 발산입니다. 이 세 가지 발산을 이해하는 것이 2025년 투자 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반도체 시장의 지형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AI가 열어젖힌 기회, 거인들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들까지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발산의 시대에 당신은 승자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도태되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지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